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 정말 중요해요.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9명이 모르고 있는 월 34만 원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매달 34만 원씩. 1년이면 400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돈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분명히 해당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고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보건복지부 자료를 하나하나 찾아보고 관련 전문기관 보고서도 읽어보면서 정리해봤는데요. 이거 정말 모르면 안 되겠더라고요. 특히 2025년부터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께서도 이런 게 있었구나 하시게 될 거예요. 특히 마지막에는 99%가 모르는 실전 비법 5가지를 알려드릴 텐데 이거 정말 신청할 때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65세 이상 가족분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제가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 자료를 보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2025년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이 736만 명이나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약 1000만 명 정도인데 그중 70% 이상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도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아서 못 받는 분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기초연금이라는 게 뭐냐면 국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매달 지급하는 돈이에요. 이게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권리거든요. 기초연금법이라는 법률로 보장된 혜택이에요. 2025년 기준으로 최대 34만 2,510원을 받을 수 있어요. 부부가 모두 받으면 월 54만 9,600원까지 가능하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게 부부 합쳐서 받는 총액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개인별로 각각 받는 거라서 조건만 맞으면 부부가 각자 34만 원씩 총 68만 원 넘게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정도 감액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월 54만 원 넘게 받는 거니까 엄청난 금액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는 소득이 있으니까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2025년부터 선정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거든요. 단독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고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면 돼요. 이게 작년 2024년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냐면 단독 가구는 213만 원에서 228만 원으로 15만 원이 올랐고 부부 가구는 340만 8천 원에서 364만 8천 원으로 24만 원이나 올랐어요. 무려 7% 인상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냐면 기준 중위소득의 93%까지 확대된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일반적인 중산층 수준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저소득층만 받을 수 있는 거였는데 이제는 꽤 괜찮은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변화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주변 어르신들께 여쭤봐도 그런 게 있어? 하시거나 우리는 연금도 받고 있는데 그것도 받을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걸 잘못 이해하고 계세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사업소득만 보는 게 아니에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거든요.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어르신이 월 150만 원의 연금을 받고 계시고 5천만 원 정도의 예금이 있다고 해보세요. 먼저 소득 부분에서는 연금 소득 중 108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고 근로소득이라면 112만 원까지 공제가 돼요. 그러니까 150만 원 연금을 받으신다면 실제로는 42만 원 정도만 소득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재산 부분에서는 금융재산 2천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되고 나머지 3천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환산율을 적용해요.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연 4%니까 3천만 원의 4%는 120만 원이고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월 10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 총 소득 인정액은 42만 원 더하기 10만 원에서 52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228만 원 기준에 한참 못 미치니까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에서도 여러 가지 공제가 있어요. 주택 같은 일반 재산은 1억 3,500만 원까지 기본 공제가 되고
금융재산은 2천만 원까지 기본 공제가 돼요. 그리고 부채가 있으면 그것도 빼줘요.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짜리 집에 살고 계시면 일반 재산 기본 공제 범위 아니니까 재산으로 전혀 인정 안 되는 거예요. 또 2025년부터 새로 생긴 혜택이 있는데 비동거 자녀의 교육비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면 이것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살고 있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거나 병원비를 대주고 있다면 그 금액만큼 소득에서 빼주는 거예요.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하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어요. 소급해서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개월 늦게 신청하면 34만 2,510원을 못 받는 거고 1년 늦으면 410만 원 정도를 놓치는 거예요. 2년 늦으면 820만 원, 3년 늦으면 1,230만 원을 그냥 날리는 셈이에요. 더 심각한 건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서 몇 년씩 놓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후기를 찾아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68세인데 이제야 알게 되어서 신청했어요. 3년을 놓쳤네요. 1,200만 원이 넘는 돈을 그냥 날린 셈이에요. 아버지가 국민연금 받으시니까 기초연금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같이 받을 수 있더라고요. 2년 반을 몰랐어요. 정말 속상해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특히 5년 동안 몰랐는데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놓쳤네요 라는 댓글을 보니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정부에서 2028년까지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발표했어요. 2025년 34만 2천 원에서 시작해서 매년 조금씩 올려서 2028년에는 40만 원까지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가 함께 받으면 월 6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되는 거죠. 지금 당장 신청하지 않으면 이런 인상 혜택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인상돼요. 2025년에는 전년도 소비자물 가상승률 2.3%를 반영해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받기 시작하면 매년 조금씩 금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대부분 몰라서 또는 복잡할 것 같아서 신청을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수급희망 이력관리라는 서비스도 시작했어요. 한번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들도 5년간 이력을 관리해주면서 조건이 바뀌면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해요. 정말 좋은 서비스인데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성공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소득이 있어서 안 될 줄 알았는데 각종 공제를 받고 나니까 기준에 맞더라고요. 매달 30만 원 넘게 받고 있어요. 부모님이 농사 짓고 계신데 농업소득 계산해보니까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이제 부부가 합쳐서 월 50만 원 넘게 받으세요. 국민연금 월 80만 원 받고 계시는데 기초연금도 15만 원 정도 받으세요. 합쳐서 95만 원이니까 생활이 훨씬 나아졌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정말 정보의 힘이 크다는 걸 느꼈어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1년에 400만 원이 넘는 차이를 만드는 거니까요. 그리고 최근에는 젊은 세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직접 정보를 찾아보고 신청을 도와드리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거든요. 대리 신청이 가능해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해야 해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첫 번째는 나이예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월이 생일이시면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해요. 그리고 4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이거 정말 중요한 정보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65세 생일 지나고 나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 사이 몇 개월 분을 놓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소득인정액이에요. 이게 좀 복잡한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단순히 월급이나 사업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해요. 하지만 여기에는 각종 공제 항목들이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히 2025년부터는 근로소득 공제가 110만 원에서 112만 원으로 늘었고 비동거 자녀에 대한 교육비, 의료비 지원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혼 상태로 인정해서 단독가구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고요. 세 번째는 국민연금과의 관계예요. 이 부분에서 오해가 정말 많아요.
국민연금을 받으신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다만 국민연금 액수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일부 조정될 수 있어요.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에서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급여 금액의 3분의 1을 뺀 금액에 부가연금액을 더해서 계산해요.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히 말하면 국민연금을 적게 받으시면 기초연금을 많이 받고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면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 구조예요. 하지만 국민연금을 아주 많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면 기초연금도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국민연금을 안 받으시거나 장애인연금을 받으시거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시면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 수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는데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청만 하면 담당자가 다 계산해 주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일단 신청해 보는 것이에요. 안 될 것 같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혹시 몰라서라도 신청해 보시면 좋겠어요. 신청 자체는 무료고 탈락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한번 탈락하더라도 상황이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에서 5년간 이력 관리를 해주면서 재신청 가능한 시점에 연락도 준다고 해요. 이것도 정말 좋은 서비스예요.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준비물부터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신분증,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그리고 통장, 사본, 연금을 받을 계좌 말이에요. 소득 관련 서류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 등록증, 임대소득 관련 서류 등이 있고 재산 관련 서류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재산 확인서, 자동차 등록증 등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서류들 대부분은 담당자가 행정망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신분증과 통장, 사본 정도만 가져가셔도 돼요. 다만 특별한 상황이 있으시면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부채가 있으시면 부채 증명 서류를,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고 계시면 의료비 영수증을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고 계시면 관련 증빙 서류를 가져가시면 되고요. 신청할 수 있는 곳은 세 곳이에요. 첫 번째는 주민센터예요. 집 근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든 가시면 돼요. 꼭 본인 주소지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전국 어디든 가능해요. 두 번째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예요. 전국에 지사가 있으니까 가까운 곳으로 가시면 돼요. 국민연금공단이 기초연금 업무도 담당하거든요. 세 번째는 온라인이에요. 복지로 사이트나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요즘은 어르신들도 스마트폰 많이 쓰시니까 자녀분이 도와드리면 집에서도 신청 가능해요. 복지로 앱은 정말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단계별로 따라하시면 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직접 방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잡한 계산이나 공제 항목들을 담당자가 직접 설명해주고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체크해주거든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고요. 특히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직접 가서 상담받으시는 걸 추천해요. 담당자들이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찾아뵙는 서비스가 있어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로 전화하시면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서 신청을 도와줘요. 이 서비스 정말 좋은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무료 서비스고 신청하면 며칠 내에 찾아와 주세요. 서류 작성부터 제출까지 다 도와주니까 정말 편리해요. 신청하고 나면 보통 30일 정도 심사 기간이 있어요. 복잡한 경우에는 60일까지 걸릴 수도 있고요.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하면 연락이 와요.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문자나 우편으로 알려줘요. 승인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에 연금이 지급돼요.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들어와요. 그리고 탈락하더라도 탈락 사유를 자세히 알려주니까 그 부분을 개선해서 다시 신청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제가 약속드린 대로 99%가 모르는 실전 핵심 비법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 비법은 신청 전 3개월 소득 관리예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65세 되기 직전 몇 개월간의 소득을 조절하시면 훨씬 유리해져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65세 되기 전 3개월 정도는 큰 매출을 올리지 마시고 근로소득이 있으시면 야근 수당이나 보너스를 65세 이후로 미뤄서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청할 때는 최근 몇 개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소득 인정액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두 번째 비법은 부부 신청 타이밍 전략이에요. 부부가 모두 조건에 맞다고 해서 동시에 신청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한 분이 신청해서 받기 시작하고 몇 개월 후에 다른 분이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첫 번째 신청자는 감액 전 금액을 몇 개월이라도 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 한 분의 소득이 경계선에 있다면 소득이 높은 분을 나중에 신청시키는 게 유리해요. 세 번째 비법은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받을 때 대응법이에요. 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요구하면 절대 귀찮아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세요. 그리고 이때가 바로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기회예요. 예를 들어서 의료비 지출 내역, 자녀 지원 증빙, 부채 관련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소득 공제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담당자에게 혹시 제가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유리한 서류가 있을까요? 라고 직접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알려줘요. 네 번째 비법은 재신청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에요. 한번 탈락했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6개월 후에 다시 신청해보세요. 왜냐하면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조금이라도 변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특히 국민연금액이 바뀌거나 예금이 줄어들거나 부채가 늘어나면 반드시 재신청하세요. 그리고 재신청할 때는 이전 탈락 사유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 부분을 개선된 자료와 함께 설명하시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 비법은 기초연금 받기 시작한 후 반드시 지켜야 할 신고 의무예요. 많은 분들이 받기 시작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특히 부동산을 팔거나 큰 돈이 들어오거나 소득이 갑자기 늘어나면 바로 신고하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판정되어서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소득이 줄어들면 기초연금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신고하시고요. 그리고 해외여행을 60일 이상 가시면 연금 지급이 중단되니까 이것도 미리 신고하세요. 여러분, 오늘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정부 정책이나 제도 이야기는 복잡하고 어려워서 관심 갖기 힘들죠.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직접 부모님을 위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기초연금 월 34만 원, 1년이면 400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이건 정말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특히 요즘 물가 오르고 생활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는 더욱 소중한 돈이죠. 그런데 이런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아서 놓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정리해서 공유하게 되었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 중에 65세 이상이시거나 주변에 그런 가족분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안 될 것 같다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신청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이미 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변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정보를 공유해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생활을 크게 바꿀 수 있거든요. 저도 앞으로 이런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찾아서 공유하려고 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지 기대해주시고 오늘도 건강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자면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는 게 중요해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